제가 이렇게 분산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불리시하게 안 보이는 거죠. 제 경험상 보면은 100명의 사람이 전부 미국이 좋다 그러면 글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미국 빼고 어디로 갈래? 그럼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AI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AI는 끝을 볼 때까지 갈 거다. 아직 끝은 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미국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쏠림 현상을 방어하는 방법은 분산밖에 답은 없고. 테이바소프트의 강승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간이 좀 짧았어요. 오늘 좀 넉넉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미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간밤에는 좀 쉬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네, 부분인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또 하락을 했는데. 네. 뭐 또 중국 얘기하면서 하락을 한 건데, 그렇죠. 어차피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미국은 추세가 전체적으로 아직도 상승이다. 고평가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외국계 레포트들 자체도 미국 주식 자체도 굉장히 고평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다른 투자 대안이 있는가, 매번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 팔고 어느 나라 주식 살래? 물음표를 던지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살 데가 없으니까 미국만 계속 미국으로 계속 네. 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도 다른 상품들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년에 그렇게 올해처럼 상승이 굉장히 큰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모르겠고,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들을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으로 올해 특히나 좀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뭐 서학캠이라고 네. 이제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하는 종목 중 뭐 탑2를 꼽는다 엔비디아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한데, 테슬라의 상승세가 요즘 또 무섭습니다. 네, 오늘 같은 무섭습니다. 경우도 뭐 장중에 $400 돌파했고, 이게 2021년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판엔 또다시 힘을 내줘서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하시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일단은 블랙락에서 네. 예전에 비트코인 ETF라는 신제품을 막 냈다 그래가지고 네. 난리였는데, 진짜 비트코인이 심한 불이 갔죠. 네, 그랬다 지금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매니지드 퓨처드 액티브 ETF라는 거를 12월 4일 날 내겠다라고 SEC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매니지드 퓨처스 액티브 ETF, 액티브 ETF. 네. 네. 그래서 그런 ETF가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상품을 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학개미들이 네. 투자한 종목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 가져와봤어요. 초네요? 네, 1월 네. 2일 날짜에 예탁원 사이트에서 탑 10을 그냥 쭉 카피 떠서 보관 금액을 네. 가져와 봤어요. 13.3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한 15조, 16조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테슬라를. 그 다음에 2등이 애플 가지고 있었고요. 3등이 엔비디아, 그 다음에 3배짜리 나스닥, TQQQ,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있는 게 속쓰리라고 불리우는 3배짜리 이것도 반도체 네. ETF. 얘가 좀 안 좋았죠, 올해. 그리고 QQQ 그냥 나스닥. 그리고 맨 마지막은 3배짜리 TMF 미국 국채. 네.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1월 2일이니까 네. 이 수익률이 네, 어떨지. 어마무시하겠죠. 네.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12월 5일자 엊그저께 자료로 딱 바꿔서 봤더니 또 1위는 테슬라. 변함이 네, 1월과 비교해서 없네요. 1위는. 1위는 변화가 없는데 네. 보관 금액이 와. 13빌리언에서 21빌리언이 됐어요. 거의 30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애플을 제치고 엔비디아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애플을 3등, 마이크로소프트, 또 TQQQ, 아이온Q라는 종목이 이제 또 어마무시하게 양자 네. 컴퓨터로 올라왔고, 그렇죠. 또 그래도 속스는 끝까지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QQQ, 알파벳, 아마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뒤로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도 있고 뭐 이래서 굉장히 또 수익이 좋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아이온큐나 팔란티어는 뭐 최근에 난리가 그렇죠. 나고 있죠. 굉장히 네, 굉장히. 주목을 받는 종목이니까 네, 이게 좀 맞습니다. 새롭게 1년 사이 보이네요. 네. 어머. 그래서 지금 네. 그 종목들을 1월 달에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한번 1년 1월 2일 날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12월 달에 갔을 때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나를 해가지고 이 종목의 연 수익률이 얼마였나를 한번 그냥 계산해 봤어요. 한 11개월. 네, 네. 거의 11개월이 네. 거의 한 1년이랑 네. 비슷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56%가 증가했어요. 요 사이에 이 증가폭이 지금 56%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네, 금액들.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87%, 뭐 이런 식으로 쭉 갔는데 이제 제가 이거 지금 이게 수익률은 잘못 찍힌 것 같아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아, 수익률. 네, 수익률. 네네네네. 테슬라가 56%, 엔비디아가 187%, 애플이 26%, 밑에 가서 아이온큐가 206%, 팔란티어가 344%. 네. 근데 깨진 종목이 있죠. 손실난 그러네요. 종목이 네. 쏙슬. 마이너스 5.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증가된 양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보유한 종목이.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보유 금액이 줄었어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얘기는 애플을 줄이고 엔비디아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되게 서학개미는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추정으로 오른 거 곱하기 1월 달 잔고를 곱해가지고 탑 11 종목들로만 해서 얼마 정도 벌었을까 네. 했더니 34조 원을 벌었어요. 35조 원에 가까워요. 번 돈이 24빌리언을 벌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이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하면 22%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계산을 하면 7.7조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내년 5월 달에. 신고를 해야겠죠, 이제. 네. 예, 1월 달에 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해서 내야 되죠. 우리나라 주식은 매매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죠.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 단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서학개미 뭐 한국 종목 그런 거를 나누기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지 뭐 주가를 방어하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해서 맞추고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 주식을 했을 때 22%라는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세금이 들어와야 또 내수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 금액으로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투자라도 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걸 똑같은 날짜로 지금 2024년 1월 2일, 올해 1월 2일과 12월 5일 거의 1년, 11개월 기준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네. 수익률도 그렇고 이걸 이제 국내 주식으로 했을 때는 어떨까를 네.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슬픕니다. 차이가 뭐 슬픕니다. 어마어마하게 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갖고 와주신 이 전반적인 시사점, 주장이 역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일까? 아니면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저는 네.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뒤에 보시면은 국민연금을 제가 가져봤어요. 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했더라면. 네.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국내 주식의 12%, 국내 채권의 29%, 해외 주식의 34%, 해외 채권의 7%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네. 그죠? 1,146조 원. 거의 글로벌에서도 랭크 10 안에 드는 거의 탑 5 안에 드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연기금 펀드로는. 운용 규모가. 네, 규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과정에서 보면 해외 주식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수익이 좋겠구나. 한국 주식에 다 투자를 했다면 어떻겠어요? 아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뭐 최근 들어서 3일 동안 주식 매수한다고 이제 유튜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누구를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기관 매수세가 이제 네, 그 받쳐주는- 연기금이거든요. 네. 그게 다 연기금이니까 최근 들어서 뭐 1,500억, 1,500억, 뭐 3,000억 정도 샀으니까 지금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주가가 빠지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이래서 이걸 바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유튜버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투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와 저점에 되게 잘 산다. 지금까지 끝까지 안 사고 있었거든요. 왜 연기금은 안 사고 있냐고 외치는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최근 한 달 전에만. 네, 안 좋은데 연기금 뭐하냐? 왜 외국 것만 사고 한국 거 안 사냐? 그때 샀으면 우리의 연기금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최저점에 사니까. 국민연금의 목표는 써 있어요. 운용 수익의 최대 증대. 주가를 방어하거나 이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리고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직무유기인 거죠, 진짜로.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감옥에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대로 안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시켜서 최대한 우리에게 나중에 연금을 줄 수 있게 운용을 하는 게 목표인 거지 주가를 방어하거나 뭐 이런 게 목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제가 네. 앞에서 이제 분산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분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락이 처음 말씀해 주신. 네, 처음 말씀드린 Managed Futures Active ETF라는 출시래요. 네. 12월 4일 날 나 이런 ETF 발행할 거니까 승인해줘라고 SEC에 제출한 서류예요. 이게. 네. 네, 이게 뭐예요? 그래서 Managed 네. Futures가 뭔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침에 얘기할 때 CTA 뭐 이런 얘기 레버리지드 그렇죠. 펀드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얘네들이에요. 그게 Managed Futures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전략이 어떤 건지 그냥 아침 시간에 아주 잠깐 네. 간략하게 보고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점이 뭘까?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걸 낼까? 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12월 내년 초에 나오는 거죠. 내년 초에. 네. 아, 그리고 이게 새로운 상품이 아니에요.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네. 있어요. 다 다른 데들이. 그래서 Managed Futures라는 거는 선물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징어 게임도 나오지만 원색이나 소개시켜줘라 다 망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Managed Futures 전략은 오히려 그 반대의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다양한 주식, 채권, 원자재, 통화 다양한 모든 자산에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것 자체도 네. 선물도. 그다음에 CTA라는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그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CTA가 이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의 약자예요. 저희가 아침에 이제 뭐 레버리지드라고 돼 있는 포지션 있잖아요. 그 주체별로 나오는 거에서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게 이 사람들인데 그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알고리즘 규칙 위반. 네. 그래서 폭락할 때 보면은 뭐 알고리즘이 매도가 나왔고 뭐 CTA들 매도가 나왔고 이런 게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얘네들이 매니지 피처를 하는 사모펀드들은 헤지 펀드예요. 그래서 수익 2%의 20% 성과 보수를 받으면서 하이넷월스 또 연기금 뭐 그다음에 국부펀드 이런 데들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들에다가 팔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진짜 돈 많은 하이넷월스한테만 이런 상품들을 팔았었어요. 근데 블랙락이 이걸 ETF로 만든다는 얘기는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게 이미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네. 액세스하기 쉽게 해줄게. 원래는 네. 액세스가 쉽지 않았어요. 사기가. 얼마 이상 안 되면 못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 전략을 보시면은 주식 아니라 원자재, 금리, 통화 모든 거에 투자를 하고 롱숏 오르든지 내리든지 모두 쪽 양쪽에 다 베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자산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 종류별로. 그리고 많은 전략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트렌드 팔로잉. 트렌드 팔로잉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올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따라서 팔고. 네. 물론 이거에 반대되는 민 리버전 전략이라는 것도 있어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박스장을 예상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매니지 퓨처스는 박스장이 나오면 손실이 나요. 위에서 계속 매수하고 바닥에서 계속 매도해가지고 박스장이면은 밑에서 팔고 올라가서 깨지고 거꾸로 계속 네네. 움직이니까. 근데 한번 쭉 갈 때는 쭉 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트렌드 팔로잉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미국 뉴스 나올 때도 보시면은 저런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나와서 장이 더 빠졌다. 이런 뉴스가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8월 초에 그 급락장에서도 네. 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나왔어요. 나왔죠. 그게 네. 이제 이런 거예요. 내려갈 때 그냥 같이 파는 거예요. 네.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니지 피처스 전략은 특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하게 주식 채권과는 상관관계가 낮아요. 이 전략 자체가 주식이 오르든 채권이 내리든 상관하지 않고 추세가 생기면 돈을 벌고 추세가 없으면 깨져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방향과 다른 성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추세가 좀 분명하게 네. 보여야 좀 좋은 거예요. 수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이 헤지펀드 전략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네. 전 세계 선물들은 다 해요. 네. 네. 그다음에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하고 있진 않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 때, 팔 때는 그냥 막 파는 거죠. 사람이 보면 이렇게 막 내려갔는데 팔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기계는 아무 생각이 없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상품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해요. 그냥 계속적으로 돈 벌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장일 때는 손실이 나고 추세가 생겼을 때는 이익이 나요.
근데 대신에 주식 채권이 오르는 거랑 내리는 거랑 상관없이 손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너무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주식이 지난번에도 그랬고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깨질 때 같이 깨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자산이 필요해야만 포트폴리오가 자산 배분 효과가 나면서 수익 대비,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수익이 좋게 되는데 이게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자산을 필요로 하는 자산 배분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새로운 상품이냐라고 보시면 새롭진 않아요. 이렇게 IM 글로벌 파트너스, 심플리파이, 뭐 CICC, 뭐 그다음에 퍼스트 트러스트, 위즈덤 트리 이런 데들이 이미 상장돼 있는 CTA 지금 설명드린 그 매니지 퓨처스 ETF예요. 이미. 이게 그래서 1빌리언 이상 이미 있는 AUM도 있고요. 그래서 몇 천억 달러씩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미 YTD로도 보시면 얘네들도 성과가 연으로 다르죠. 네. 8.77, 18%, 3% 마이너스도 있어요. 똑같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골라서 사야 되겠구나. 이거 CTA도. 근데 이렇게 좀 이름 못 들어보는 데들잖아요. 다. 운용사들이. 근데 여기에 블랙락이 조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가 대표님께서 네. 이게 블랙록이 이런 걸 이제 내놓을 계획이니까 이거 내놓으면 우리 다 하자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아니죠.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 왜 이유죠. 이 시점인가? 네, 맞습니다. 뭐 이유가 없지 않을 테니까. 네. 뭐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블랙록은? 여기 뒤에 차트를 네. 보시면 네. 이제 제일 AUM 컸던 거, 네. 1빌리언 이상이었던 DBMF라는 CTA 펀드가 과거에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미 19년도서부터 쭉 네. 돼 있는 게. 이 빨간색이 이제 QQQ, 나스닥이고요. 노란색, S&P예요. 예.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매니지드 피처스는 옆으로 기고 있죠. 녹색 바닥에서 네. 헤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바보를 왜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왼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이 빠지고 S&P가 빠질 때 여기 보시면 녹색 그러네요. CTA 펀드는 어땠냐면 상승이죠. 네. 그 다음에 올라요. 오를 때 내려가고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꼭 오르거나 내리는 거 반대로 간다면 인버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도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인버스를 사면 장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제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도 있어요. 이 왼쪽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해도 여기 같이 올라가죠. 덜 올라가지만. 그렇죠?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보다 덜 올라가지만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로 또 내려갈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인지장일 때는 지금처럼 이게 불리시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속적으로 변동성들이 막 이제 위아래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계속 깨지고 있는 거죠. CTA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시점이라 여기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박스권으로 갔으니 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고평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 빠지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상품, 주가가 그러니까 성과가 좋을 수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품들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리테일들에게 보통은 이제 ETF라고 나온 게 리테일들 보고 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한 1빌리언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시장을 자기도 들어가서 광고를 때리고 더 잘해서 좀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상품을 내는 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은 지금 이 상품을 출시하려고 내년 초에 내려고 SEC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런 이유는 내년 시장을 조금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한다. 네, 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조정이 되고 나면 주식을 어떤 ETF를 팔 거 아니에요. 다른 ETF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또 빠질 때 다 빠지면 뭘로 가야 될지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체 투자라는 것도 백화점, 뭐 리츠, 부동산 이런 게 나온 이유도 주식, 채권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온 것들인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의 5%, 3%, 2% 이렇게밖에 안 사요. 그러니까 연기금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손익 조정이 좀 되게끔 세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상품을 하는 거지 저걸로 돈을 왕창 벌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보실 때 자기 전체 자산의
전체 손익을 봐야지. AUM 전체, 내가 가진 전체 자산. 보통 주식 하나만 사서 뭐 20% 벌었어, 50% 벌었어, 100% 벌었어 이렇게 얘기해봤자 결국 내 자산 전체에서 움직인 걸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할 때 추세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추세가 아니고 박스권일 것 같다.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나스닥 사는 게 제일 낫잖아요. QQQ 사는 게. 솔직히 과거에 지금 차트에서 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과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5개짜리 CTA들 상품들 성과거든요, 이게. 근데 보시면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다르게 움직이는 애도 있고 더 많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똑같은 ETF, CTA라 하더라도 네. 여기에 블랙락이 나와서 얘네들보다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는 잘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 상품에 투자하는 기관들도 충분히 있고 이제는 개인들도 이런 상품을 투자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는 시장에 니즈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시장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시점에서 12월 달에 해서 1월 달에 상장을 시켜놓고 장이 빠지면 그리고 빠질 때 아까 앞에서 봤듯이 빠질 때는 빨리 빠지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죠. 빨리 빠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을 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해칭이지만 그래도 좀 해칭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자산 다변화, 배분. 자산 다변화. 네, 다변화로 볼 수가 있다. 네, 내년은 네. 그래서 자산의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냥 나스닥만 가지고 엔비디아만 가지고 테슬라만 가지고 계속 돈을 버는 시장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는 데에 하나의 어떤 소스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시장 너무 올랐어. 고점이야, 거품이야라고 얘기한 게 뭐 너무 어제 오래됐어요. 오늘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고점 찍고 경신해 가고 있고 사실 지금도 S&P 500 전망은 계속 좀 높아지고 높죠. 있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은 끝났어. 너무 고점이야. 다 팔고 나가. 이런 개념으로 이 아니죠, 상품을 아니죠, 보면 아니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죠. 혹시라도 모를 네, 그런 부분에 다변화 측면에서 네.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네. 걸 알아두는 측면. 네. 그리고 네. 꼭 이제 하나의 몰빵을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주식에만 몰빵 치는 게 제일 좋았던 거고 미국 주식에.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게 잘 분산 투자를 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국 주식만 했으면 실제로 마이너스인데 미국 주식까지 섞어서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서 수익 난 걸로 한국 주식 손실 난 거 메꾸고 합쳐서 플러스일 수 있어요. 미국 주식만 하신 분들은 수익이 아주 좋겠죠, 올해.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어떠한 리스크 애퍼타입, 리스크 경향이냐에 따라서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있었을 때 주식만 여러 나라를 나눌 수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자산 자체를 이런 리츠 또는 이런 대체 투자되는 CTA 이런 것들을 다 분산을 해놨다면 얘네들이 합쳐진 손익은 변동폭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쉽게 변동폭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잘 섞어 놓고 그것들을 봐가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년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 전망을 많이 하는데 내년 대표적으로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 계속 미국만 좋다 이거기 때문에 근데 주식 시장에 이게 이제 연동돼서 네.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떨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분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불리시하게 안 보이는 거죠. 어디가요? 주식시장 자체가 아. 미국도 그리고 과거 제 경험상 보면은 100명의 사람이 전부 미국이 좋다 그러면 글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미국 빼고 어디로 갈래? 그럼 아무도 없어요. 내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년이 더 그렇다는 거죠. 올해는 그래도 뭐 초기에 중국도 그렇고 금리도 올라갈 거여서 아까도 TMF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처럼 채권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막 이러면서 조금씩 분산이 됐었는데 채권 투자했다가 이제 좀 나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다 미국 주식이었고 그래 또 결국 AI였고 그래서 지금도 AI 테마는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AI는 끝을 볼 때까지 갈 거다. 예.
근데 아직 끝을 보지 않았다. 그러려면 뭐 휴머노이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아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 끝은 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지금 네네. 미국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쏠림 현상을 방어하는 방법은 분산밖에 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자산의 뭐 5%, 3%씩이라도 다른 자산들에 조금씩 넣어놓다 보면은 이제 장이 무너졌을 때 그런 데서 수익이 나면 그런 걸 팔아서 다시 미국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거고 빠진 다음에 왜냐하면 현금이 없고 다른 걸 팔아서 살 게 없다면 결국 깨진 채로 끝나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사양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핵심은 쏠림, 네, 분산. 쏠림. 네. 근데 이 분산이 뭐 아주 큰 어떤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3%, 뭐 퍼센트. 5%.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네.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도 잘 모르겠지만 3%, 5% 정도로 분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주식에 비트코인 5% 가지고 있었으면 얘가 번 걸로 얘가 깨진 걸 좀 메꿨겠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블랙록이 이 시점에 매니지드 퓨처스 ETF를 출시하는 어떤 시사점, 네.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략까지, 내년도 전략까지 함께 하게 됐네요. 네, 테이블소프트의 강승희 대표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